안녕하세요. 52세 은퇴하기 7번째가 아니고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역대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 역대급이냐?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진짜 역대급이더라고요. 자, 은퇴자산 포트폴리오 변경은 언제 해야 하나? 한 가지 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스톱을 칠 때 고스톱을 돈을 계속 따다가 한번 뭐 상대방이 이제 쓰리고 하고 뭐 나는 뭐 광박에 피박하고 이러면 뭐 설사 한번 뭐 한 두세 번 해버리고 이러면 막 뭐 땄던 거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주식 투자도 똑같거든요. 10년에 뭐 한번 뭐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그때 주가가 이제 50% 이상 폭락을 합니다. 이때 잘못 나면 뭐 그간 투자한 거 뭐 도루묵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고 앞으로 80세까지 뭐 100세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길게 하려면 크게 잃으면 안 돼요. 고스톱을 치더라도 뭐 5점, 뭐 7점, 뭐 10점 나서 상대방한테 뭐 돈 주는 건 상관없는데 40점, 100점 나가지고 뭐 광박에 피박 쓰고 이러면 완전히 이게 아작 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은퇴자산 계속 주식을 모아갈 텐데 한 번은 10년에 한 번 경기 침체, 예? 경기 침체, 성장률이 둔화됐을 때 이거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매도하냐? 제가 이제까지 영상을 많이 봤지만 뭐 두리뭉실하게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한 사람 없어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독자 이거에 50만 명 돌파 기념 50명이지만 이 헌정 영상입니다. 있습니다. 자, 지난 뭐 이틀 전에 제 은퇴 계좌를 업데이트 했고요. 업데이트 했고 오늘은 은퇴자산 포트폴리오 장기 운용 전략 지금 주식 포트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언제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 포트로 바꿀지 요걸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역대급 영상입니다. 자, 요즘에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10년 미국 국채 10년 마이너스 2년 경기 침체가 온다. 주가 폭락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주가 폭락이 사실인지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마이너스 2년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채 10년 마이너스 3개월도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진짜 중요한 거, 이 미국채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채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난 후에는 이게 뭐 1년, 2년 지나야 이제 그 주가 폭락이 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일드 스프레드. 하일드 스프레드 뒤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하일드 회사채하고 만기가 같은 미국채 금리하고 이 차이가 이제 폭등할 때 이때는 진짜 단기적으로 주가 폭락이 오거든요. 요걸 한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은퇴자산 포트폴리오를 10년이라면 주식 포트를 한 8년 이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매도를 하고 채권이나 뭐 올레드 포트, 올레드 같으면 이제 뭐 금은 원자재가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현금 비중도 좀 들어가고 이걸 이제 1, 2년 가져가는데 어떻게 운영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퇴자산 이제 포트폴리오 3개 있잖아요. 증권 계좌, 종목 계좌, 연금 계좌, 자녀 계좌가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 변경할 때 이제 증권 계좌, 연금 계좌 이거 2개는 변경을 하고요. 자녀 계좌는 이거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40, 50 돼가지고 이거 예? 자산이 확 쪼그라들면 쫄려서 못 살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이제 10대니까 이건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그대로 변경 없이. 그리고 자녀 계좌는 샀다 팔았다 하면 나중에 조사가 들어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아까 10년 마이너스 2년 미국채 10년 마이너스 3개월 보다 더 중요한 게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라고 그랬습니다. 하일드 본드 스프레드. 요거 정의만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하일드 채권은 신용등급이 BBI 정커본드죠, 그죠? 기업들이 발행하기에 정커본드라 그런다. 요즘은 이 정커본드란 말을 잘 안 쓰는데 하일드 채권이란 말을 쓰죠. 좋은 말로, 순화된 말로. 이 스프레드란 말은 이제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라는 것은 고수익 채권의 차이인데, 일반적으로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라는 것은 이 저등급의 이제 회사채와 그리고 만기가 비슷한 우량한 국채 수익률 간의 차이로 말합니다. 그래서 왜 경기 침체가 오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가 커지냐, 요 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경제 전망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며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하일드 채권을 매도하고 안전한 미국 국채를 매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하일드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반대로 채권 가격과 수익률의 원리에 의해 하일드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고 미국채 수익률은 하락한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경제 전망이 안 좋으면 하일드 채권 수익률과 미국채 수익률의 갭이 커지므로 자연스럽게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가 커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국채 10년 마이너스 2년, 미국채 10년 마이너스 3개월, 이게 금리차가 역전이 되게 되면 한 1, 2년 지나야 이제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근데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가 이게 한 7% 이상 차이가 나버린다. 그럼 3개월 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매도 가이드를 드릴 때 이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를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해서 제가 매도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자, 장단기 금리 역전과 경기 침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프레드에 가서 이거 하나하나 다운받아서 보는 법은 뒤쪽에 별도로 한 페이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뒤쪽에 볼게요. 빨간색이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금리입니다. 빨간색이 10년 마이너스 2년이고요. 녹색이 10년 만기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 국채금리입니다. 녹색이. 파란색이 하일드 스프레드입니다.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 뭐 여기 이름은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하일드 인덱스 옵션 어저스티드 스프레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까지 보면 여기죠, 그죠? 빨간색이 10년 마이너스 2년 물력, 10년 마이너스 2년 물 역전되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 역전되고 좀 지나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회색이 경기 침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하일드 스프레드가 막 급격하게 치솟았죠. 이게 닷컴 버블 붕괴 때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는 리먼 브러더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여기도 보시면 빨간색이 먼저 붕괴되고, 그죠? 10년 마이너스 2년, 녹색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 붕괴되고, 그 다음에 하일드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경기 침체가 오죠, 그죠? 코로나 때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10년 마이너스 2년은 뭐 하락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하락했죠, 그죠? 역전되고 좀 지나서 코비드19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일드 스프레드가 급등했습니다. 최근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최근에 10년 마이너스 2년 금리 역전이 됐습니다. 4월 1일에 금리 역전이 됐어요. 10년 마이너스 2년. 이게 왜 됐냐? 이게 3월 연준 FOMC 점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FOMC 점도표는 여기 점에서 예상한 건 뭡니까? 2022에서 2023년에 집중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2022년에서 23년에 집중적으로 금리 한 3%까지 인상하는 걸로 점도표에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24년은 23년과 동일하든지 장기로 보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돼 있죠. 24년은 보면 23년하고 똑같습니다. 장기로 보면 금리가 좀 내려가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2년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금리를 지금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년물 금리가 급등했고 10년물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망이 좀 낮으니까 10년물 얼마 안 오르니까 최근에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최근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마이너스 2년, 10년 마이너스 3개월, 하일드 스프레드,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노란색이 나스닥 100이거든요. 나스닥 100 지수는 어떻게 바뀌었냐 보겠습니다. 기간이 이거는 82년부터 돼서 일부 잘려가지고 기간은 늘린 걸로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이 빨간색이 10년 마이너스 2년물, 녹색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파란색이 하이드 스프레드, 노란색이 나스닥100 지수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3번의 경기 침체를 보겠습니다. 2000년 초에 닷컴 버블 붕괴 1번, 두 번째로 2007년에서 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코비드19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3번 경기 침체 때 10년물 금리는 좀 10년 만기 금리가 좀 달랐거든요. 초기에 나온 금리가 한 5% 됐고요. 이때 닷컴 버블 붕괴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금리가 한 5%까지 됐습니다. 최근에 코비드19 때는 금리가 한 3% 정도 되다가 급락했죠, 그죠? 세 번의 금융위기에 10년 기준금리가 좀 다르다는 걸, 5%였고 여긴 3%였다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거. 자, 10년 마이너스 2년물 빨간색, 10년 마이너스 3개월 녹색, 하이드 스프레드 파란색, 나스닥100 주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10년 마이너스 2년물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좀 지나서 여기 보면 뭐 또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도 떨어지고, 이게 금리가 떨어질 때 여기까지 나스닥100이 쭉 오르죠, 그죠? 오르다가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가 급등할 때 나스닥도 폭락을 하거든요. 폭락을 합니다. 이걸 표로 제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이 표로 정리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이거 닷컴 버블 붕괴 때 10년 마이너스 2년물이 엄전한 게 2020년 2월입니다. 이게 엄전하고 난 후에 다음으로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엄전을 했습니다. 이게 2000년 7월이에요. 그리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7%를 초과를 했어요. 7%를 초과했는 게 2020년 10월입니다. 이게 7%를 초과한 게 2020년 7월. 요 순서대로 10년 마이너스 2년 역전, 10년 마이너스 3개월 역전, 그 다음 하이드 스프레드 7% 초과. 그리고 좀 지나서 10년 마이너스 2개월이 다시 양전을 하고 2년이 양전을 하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양전을 하고 하이드 스프레드도 가격이 쭉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때 주가가 제일 높았던 거는 10년 마이너스 2년물 역전되고 난 후에 주가가 계속 올랐죠. 그리고 4,700이 이때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염전하고 난 후에는 주가가 이 고점 대기 마이너스 18% 떨어졌고요. 하이드 스프레드가 7%를 초과했을 때는 주가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4%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폭락했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804포인트까지 2002년도에. 그러니까 저점이 이 4,700 고점 대비 마이너스 82%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치솟았던 게 여기 10%까지 치솟았죠. 그죠?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걸 기준으로 제가 주식 매도 매수 가이드를 드릴게요. 가이드는 1번, 2번, 3번 세 가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서 잡았는데 하나로 통일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미국채 10년 마이너스 2년보다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이 엄전할 때 여기서 1차 매도를 하면 1차 매도를 30%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18% 떨어졌을 때 주식을 1차 매도하는 거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이게 7%를 초과했을 때 나머지 부분 60%를 매도를 합니다. 이때 시점은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4% 떨어졌을 때인데,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가 10년마다 한 번 오는 경기 침체 때 주식 90%를 이 시점에 매도를 하는 거죠. 10년 마이너스 3개월 1차, 그 다음에 하이드 스프레드 7% 초과할 때 2차,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는 언제 하냐? 하이드 스프레드가 7%를 초과해서 했잖아요. 그죠? 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10% 이상 올라갔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1차 매수 60% 하고요.
그 다음에 한 7% 이하로 떨어지면 2차 매수 30%를 합니다. 요렇게 요걸 다음번에도 적용해 볼게요. 자, 두 번째 경기 침체 세계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7년에서 8년. 이때도 보시면 이때는 조금 10년 마이너스 2년물은 마이너스가 약간 됐다가 뭐 행보하고 이럽니다. 근데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마이너스로 좀 오래 있었거든요. 오래 있고 이때는 하이드 스프레드가 20%까지 튀었습니다. 튀고 주가는 일단은 이렇게 나스닥은 쭉 내려앉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도 아까 표와 같은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때 2005년 12월에 10년 마이너스 2년이 엄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6년 1월에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엄전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 6월에 10년 마이너스 2년이 양전을 다시 하고요. 2007년 8월에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양전을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엄전할 때 주식 1차 매도 하라고 그랬죠. 그죠? 이때 1차 매도를 30% 합니다. 고점은 이 뒤쪽에 있는데 이때하고 비교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2%의 셈이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과거 대비 고점을 비교하지 미래 대비 비교는 하지 않는데 여기서 계산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여기 1차 매도를 하고 2차 매도는 제가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하이드 스프레드가 7%를 초과할 때, 여기 7%를 초과할 때 이때 2차 매도를 60% 하는 겁니다. 예? 2차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2차 매도 시점은 주가가 1844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 상태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쭉 떨어져서 2008년 11월에 1000까지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53%까지 떨어지고요, 주가는. 그리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20%까지 올라갔다가 15%, 10% 빠지게 됩니다. 아까 주식 매수 가이드는 뭐라 그랬죠? 하이드 스프레드가 10% 미만일 때 1차 매수 60%, 하이드 스프레드가 7% 미만일 때 2차 매수 30%. 그래서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주가가 저점 1000 대비 1600인가 54%나 상승했을 때 매수를 하고요. 7% 미만일 때는 주가가 1800이 돼서 저점 대비 74% 상승했을 때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게 이제 이때 닷컴 버블 붕괴 때는 매수 시점이 요만큼 한 10%까지만 올라가고 이게 떨어졌잖아요. 매수 시점이 한 10% 미만일 때, 7% 미만일 때 하면 좋았는데, 여기 20%까지 치솟다 보니까 10% 미만에서 매수하려면 매수 시점 좀 늦어요. 여기는 한 15% 정도 미만일 때 들어가야 그래도 저점 대비 한 32% 들어갔을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거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거. 2차까지. 자,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앞에 1차 닷컴 버블 붕괴, 2차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동일하게 주식 매도 1차는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이 염전했을 때, 주식 매도 2차는 하이드 스프레드가 7%를 초과했을 때 매도를 하는 거고요. 주식 신규 재매수는 하이드 스프레드가 10% 미만으로 다시 떨어졌을 때, 그리고 7%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번 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잠깐 목을 가라앉히고. 자, 세 번째 경기 침체, 코비드19 때입니다. 이때는 좀 복잡해요, 이건. 약간 복잡한데, 이때는 미국채 10년 마이너스 2년이 먼저 음전을 하는 게 아니라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먼저 음전을 했어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 녹색이 먼저 음전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녹색이 음전을 두 번 합니다. 음전이 19년 3월에 1차 음전을 하고, 양전을 하거든요, 다시. 19년 10월에 양전을 했다가 2차 음전이 20년 1월에 2차 음전하고 양전은 20년 3월인데 그래서 여기서 앞에 두 번 하고 동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이 음전하기 전에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이 음전한 거는 여기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페이크로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페이크로 제외를 해버리면 미국채 10년 마이너스 2년이 먼저 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양전을 합니다. 얼마 지나서. 그리고 나중에 미국채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음전을 하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다시 양전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5%를 초과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미국채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엄전을 했을 때 1차 매도를 하죠. 이제 30%. 30%. 요거는 이제 1차는 이렇게 10년 마이너스 2년이 먼저 엄전을 해서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먼저 엄전을 한 거는 페이크로 제어를 했기 때문에 이쪽이 매도 시점이 됩니다. 1차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 스프레드가 5%를 초과했을 때 2차 매도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아까는 하이드 스프레드가 7% 초과할 때 2차 매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5% 초과할 때 매도를 하냐.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달라요. 여기 이때하고 이때는 10년 국채 금리가 5% 정도 됐습니다. 5% 정도. 그러나 여기 때는 10년 국채 금리가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드 스프레드도 앞에서는 7%를 적용했고 이번에는 5%를 적용했습니다. 10년 국채 금리가 3%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염전을 했을 때 1차 매도 30%를 하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5%를 초과하게 되면 2차 매도 60%를 하기 때문에 매도 시점은 상당히 좋아요. 고점 대비 이게 한 12%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하기 때문에 매도 시점 참 좋고요. 이게 코비드 19 때는 저점이 나스닥 100이 6,994에서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28%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스닥 재매수 시점은 상승할 때 하이드 스프레드가 10% 미만일 때 저점 대비 12.9% 상승했을 때 1차 매수, 7% 미만일 때 2차 매수. 이건 똑같죠, 그죠? 미국채 10년 금리가 3%이냐 5%이냐에 따라서 재매수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매도가 7%에서 5% 바꾼 거죠. 좀 복잡하죠, 그죠? 세 개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1차, 2차, 3차가 왔고요. 향후에 이제 지금 언제일지 모르지만 2024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경기 침체가 또 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앞에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저는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4월 1일에 10년 마이너스 2월이 엄전을 했죠, 그죠? 엄전을 했기 때문에 향후 언젠가는 원래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엄전을 할 겁니다. 그때 저는 제가 가진 주식의 30%를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3%이기 때문에 하이드 스프레드가 이게 지금 5% 미만이죠, 그죠? 5% 미만인데 이게 쭉 5%를 튀게 되면 저는 제 주식의 60%를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주식의 90%를 매도를 하고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채가 10년 만에 2년이 양전을 하고 10년 만에 3개월이 또 양전을 하겠죠. 그리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5% 이상 한 10%까지 튀었다가 다시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7% 미만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이게 아니네. 하이드 스프레드 파란색이네요. 이게 떨어질 때 다시 주식을 이렇게 매수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매도 가이드 잡은 거는 앞에 경기 침체 세 가지를 보고 그나마 그래도 리스크가 작은 방향으로 해서 잡은 거고요. 1차 매도 시점은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이 염전을 할 때 30%를 매도를 하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5%를 초과할 때 2차 매도를 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가이드를 드렸고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이 스프레드 사이트에 가서 직접 해보시고 자기 성향에 맞게끔 요건 좀 조절할 수가 있겠죠. 매도 시점을. 자, 여기는 S&P 500 아까 나스닥 100만 봤고요. 다우존스까지 이렇게 넣었을 때 다우지수 S&P 500 지수까지 넣었을 때 이렇게 주가 흐름인데 이것도 경기 침체 때 뭐 폭락하는 거는 뭐 다우든 뭐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프레드 사이트에서 다우하고 S&P 500은 한 10년 데이터밖에 못 보게 돼 있어서 제가 나스닥으로 다 봤던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 침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 매도를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코비드 19 때 이제 매도 시점을 봤었고요. 매도는 동일하게 10년 만에 3개월이 염전을 했을 때 그리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7%를 초과했을 때 매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엄전을 했을 때 하이드 스프레드가 5%를 초과했을 때 매도를 했는데 매도 후에 그냥 달러를 그냥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걸 살지, 그 매도 후에 어떤 주식이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IAU가 금이죠, 그죠? 금선물 ETF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TLT는 미국 20년물 채권입니다. TLT는 주가가 폭락할 때 이때 TLT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했죠, 그죠? QQQ는 이때 폭락했다가 서서히 올랐고요. UUP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건 뭐 특별히 뭐 횡보를 하네요. 저는 달러가 이렇게 많이 가치가 오르면 이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UUP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배당도 주니까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때 주식을 매도를 하면 금이나 채권을 매수를 하는 게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때 코비드19 때도 보겠습니다. 코비드19 때도 이제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보시면 TLT 이제 미국 20년 국채가 좀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고 이렇게 행보를 하고 금도 IAU도 좀 올랐고요. QQQ는 QQQ 폭락할 때 QQQ 폭락할 때 우리 미국채라든지 금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같이 떨어지지만 괜찮았네, 그죠? 달러 인덱스는 그냥 어느 정도 행보를 했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 여기도 보면 그걸 떨어질 때 보면 미국채 20년물 채권하고 금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 성향에 따라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미국채라든지 금을 매수를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요. TLT를 한 80, IAU 금을 한 2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할 겁니다. 이 비율은 개인마다 좀 달리 가져가면 되겠죠, 그죠? 자, 앞에서 프레드 사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다운받은 거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직접 한번 따라해 보시고 본인만의 매도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저는 세 가지 기준으로 매도 계획 1차, 2차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미국채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음전을 할 때 1차 30% 매도를 할 거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7% 이상 상승할 때,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일 때는 7%가 아니라 5% 이상 상승할 때 60% 매도하는 거, 매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본인 돈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보고 매도 시점을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구글에 가서 프레드를 입력하고 난 뒤에 접속하시면 프레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 가운데 설치란에 10년 마이너스 2년물 금리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10년 마이너스 2년물 그 그래프가 거기다 우측 상단에 에디트 그래프 누르면 뭐 애드 라인을 추가하면 됩니다. 10년 마이너스 여기서 3개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 나스닥 100 이런 거 추가하고 포맷 오른쪽에 보면 포맷이 있거든요. 포맷에 들어가서 그래프 색깔을 바꾸든지 그리고 나스닥 100은 나스닥 100하고 이렇게 금리하고 이렇게 수치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100은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측 클릭해서 이제 그래프라든지 엑셀도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직접 이거 해보셔야 돼요. 남의 얘기 듣고 이렇게 매도를 못 합니다. 저도 앞에 포트를 공유해 드렸지만 제가 이제 개인 주식 계좌가 거의 7억이고요. 연금 계좌가 3억이거든요. 10억이기 때문에 이걸 매도를 하는데 이거 진짜 자기만의 이거 철학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직접 해보시고 본인만의 매도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너무 좀 길었는데 이걸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오늘 이거 아주 주의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제가 이제까지 유튜브 보면서 언제 경기 침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보고 매도하라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두 가지 지표로 매도를 가이드를 했죠. 그죠? 10년 만이나 3개월 우리 엄전했을 때 1차 매도 30%, 그 하이드 스프레드가 7%나 5%로 튀었을 때 2차 매도 60%, 그리고 매수도 언제 시점 한다는 걸 보여드렸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주 도움이 되셨죠, 그죠?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예, 좋아요 말든 뭐 좋아요, 뭐 왕좋아요 이런 거 있으면 하나 눌러주시면 좋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구독자 뭐 50만 명 헌정 영상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100만 명 헌정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